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시청각 장애인도 혼자 이동 가능한 자율주행 휠체어. 둘, 제4회 인천광역시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개최. 셋, 경복궁 관리소 촉각점자 종합 안내판 제작 설치. 넷, 향기 제작으로 장애인 일자리 넓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들이나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단순히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진정한 미래의 모빌리티 실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이가 자율주행차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선 다양하고 새롭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며 공공이 이용하는 목적 기반 차량, PBV 등 단거리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전동 휠체어가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홀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율주행 휠체어는 더 절실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최근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도 지난 5월 서울시립미술관, 분당 서울대병원과 자율주행 휠체어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라이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을 통해 주행로 정보를 받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 및 인식합니다. 그 후 내장된 인휠 시스템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자동 탑승 기술까지 장착되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PBV나 개인 차량에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는 자체 용도의 특수성 때문에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질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상황뿐 아니라 시각, 청각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면 보호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주행을 위한 센서, 인공지능 기술, 자동 승하차 및 도킹 기술, 자율 에어백 등 모든 것이 완성되어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들도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대중화에 실패하면 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고가의 자율주행 휠체어는 경제적 여유를 지닌 자들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빌리티를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이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휠체어의 자율 에어백 등 안전장치 등 이 모든 것이 완성돼 교통약자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29일 사단법인 인천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황성주 주관으로 제4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1030, 즉 하나, 1이 0, 없으면 3, 삶이 0, 없다라는 의미의 슬로건을 내걸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10월 30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이명숙 인천사회복지협의 회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최종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주 협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유공자 시상식에는 모범 근로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2명에 대한 표창장과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11곳, 서구, 남동구, 뮤추얼구,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인천 테크노파크, 남동구 보건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감사의 뜻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황성주 회장은 우리의 고객인 이용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삶,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의 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 인천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은 물론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3개소, 근로사업장 3개, 보호작업장 30개가 있으며 근로장애인 약 1000명과 종사자 약 200명 등 1200여 명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재청 청장 김현모. 문화재청은 11월 2일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이용해 경복궁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촉각점자가 적용된 경복궁 종합 안내판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촉각점자 안내판은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훨씬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촉각점자 경복궁 종합 안내판은 경복궁 관리소와 업무 협약을 한 포스코 강판 사장 윤향수와 사회복지법인 슬럼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김선태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포스코 강판의 특수공법으로 경복궁을 안내 해설하는 내용, 구경문, 1어 중국어판과 경복궁 정각들의 위치를 담았고 슬럼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촉각지도 안내판 제작 자문을 맡았습니다. 또한 경복궁 내 노후화된 종합 안내판 3개소 구판들의 기존 틀 위에 얇은 양각 처리 강판을 덧붙이는 포스코 강판의 특수공법으로 기존 안내판들을 재활용해 비용도 절감했습니다. 경복궁 관리소는 내년에도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포스코 강판의 협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각 입체 그림책자 제작뿐만 아니라 촉각 점자 안내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모니터링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탄소 중립에 이바지 않은 문화재 정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허경아 이하 서울시각장복과 향기 디자이너 직무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향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강점인 후각을 활용하여 전문적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기 디자이너 직무를 개발하였습니다. 향기 디자이너란 베이스 향료 배합을 통해 디퓨저, 향수 등 제품을 제작하고 조향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조향 체험을 진행하는 직무입니다. 공단은 새롭게 개발한 향기 디자이너 양성교육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향후 고용 가능성 증대를 위한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공단에서 향기 디자이너 직무 발굴 및 참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을 기획하고 서울시각장복은 교육생을 모집하여 향에 대한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 등으로 구성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달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향기 디자이너 역량 강화 교육 수료생들은 사업체로 취업을 통해 현장 진출이 가능하며 조향 공방 창업 및 조향 체험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일자리 확대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수료생들의 취업 및 이후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기 디자이너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은 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을 배합하는 기술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향기 디자이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